안녕하십니까. 시시한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덴입니다. 저는 앞으로 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219 아름다운 경쟁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쟁, 너희에게는 존경할 만한 적이 있는가? 프리드리히 니체. 기러기들이 시옷자 대열을 이루며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최강자라고 한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만나면 제일 앞장을 선 최강자가 맞짱을 뜬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기러기들이 합세하여 자신들을 지켜낸다고 한다. 어릴 적 수수밭을 지켜낸 경험이 있다. 붉은 수수밭 어둑한 곳에 숨어 있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왔다. 옆마을 아이들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며 야, 너희들 수수 따먹으러 왔지? 하며 소리치자 그중 한 아이가 다가왔다. 같은 반 아이였다. 그는 씩 웃으며 씨름으로 결정하자고 했다. 자기가 이기면 수수를 따먹고 지면 돌아가겠단다. 나는 속으로 아이들이 때로 몰려와 나를 때려 눕히고는 수수를 따먹을까 걱정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좋아. 나는 그와 서로의 허리끈을 잡았다. 이 녀석 싸움을 잘하는 놈인데 지면 어떡하나?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오, 나의 승리였다. 나를 업어치게 하려는 그의 다리를 걸어 옆으로 넘어뜨렸다. 그는 깨끗이 승복했다. 그들은 호련히 떠났다. 수십 년 지나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때 이야기를 하며 서로 호탕하게 웃었다. 어릴 적에는 씨름이라든가 뛰어내리기, 달리기 같은 경쟁적인 경기를 많이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갔다. 그렇다 성장하기 위한 경쟁이었다. 아마 인류의 오랜 습속일 것이다. 경쟁을 하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강자를 뽑아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앞장설 사람을 뽑기 위한 아름다운 경쟁의 장을 열었던 것이다. 고대 문명을 활짝 꽃피웠던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 서로의 아래택을 겨루는 경기들이었다. 아곤이 장이었다. 경쟁의 장이었다. 타락한 경쟁을 아타곤이라고 했다. 우리의 경쟁들은 거의 모두 안타곤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만 살겠다고 서로를 죽이는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가을 저녁에 조용함을 휘저어놓고 하늘 저 멀리 구슬픈 소리가 건너간다. 대장간의 백치아이가 새가 나는 흉내를 하면서 그 주위를 빙빙 돌아다닌다. 까까 외쳐대면서 이시카와 다크보쿠 철새 부분. 시인은 백치아이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흉내를 내며 빙빙 돌아다니고 깍깍 외쳐대고 있는 광경을 본다. 시인도 그 아이도 하늘의 새들 나라로 망명하고 싶은 것이다. 시인은 안중근 의사를 지지했던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양심이었다. 아,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름다운 대단한 시인이죠, 그죠? 안중근을. 네, 다크보쿠 시인이 딱 안중근 의사를 인정했죠. 저는 이거의 이야기는 실화예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이 아이, 네. 이 친구가 동반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밤에 수수밭을 지켜야 했어요. 밤이 낮이었죠. 낮에? 예. 그 이 아이를 나중에 또 길에서 의뢰 만난 거예요. 걔가 오토바이 타는데 이렇게 나는 자전거 타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마치니까 얘가 야,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걔 집에 갔더니 이제 막 맥주를 가져오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맥주 먹으면서 걔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기억에 남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도 이게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됐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얘가 얘기하니까 와 진짜고 돼가지고 이런 힘이 난 거는 왜 어떻게 이런 힘이 났어요? 싸움 잘하는 친구고 여기 많이 나도 얘 이긴 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지금 이 친구가 정말 싸움을 자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봐요. 자기가 지금 수수밭을 공동의 수수밭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얘네 집에 간 거라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야 내가 이기면 같이 가고 안 이기면 안 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둑놈이 와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놈 힘 센 선생님은 놈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지 어? 이 부모님이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거에 그 힘이 100배가.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씨름을 좀 잘했어요. 그런 얘기를 얘는 싸움을 잘하는데 난 씨름을 잘해서 이길 때 같아요.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짱이었거든. 저도 동네 누가 새로운 애가 오면 나를 애들이 내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이겨야 돼. 그럼 난 또 싸움은 싫어하거든. 말로 이기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게 보면 그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대한학교에서 보면 정말 대한학교 나온 애들을 한 2년 입문했거든요. 그 뭐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러면 또 그런데요. 그 대한학교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 학생들이 너무 협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거죠. 경쟁을 가르쳐야 된다 봐요. 협동 가르치면 안 된다 봐요. 경쟁을 통해서 협동을 배워야 되지. 맞아요. 협동을 배우고 하면 안 된다 봐요. 그죠. 사람은요, 태어난 순간 경쟁을 해요. 형제끼리도 아니 그게 경쟁해요. 아니라 경쟁이라는 게 공정한 것에 아니요, 대한 공정은 공정이 떠나세요. 아니야. 그럼 어떤 뭐 그냥 경쟁. 그냥 경쟁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예. 경쟁. 그래서 내가 지면 진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를 바로 그런 거죠. 배워야 되지. 그래서 공정 그런 걸 다 떠나서 경쟁을 해요, 애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애들은 거기서 승복할 줄 안다는 거죠, 애들은.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해. 이 경험을 통해서 애들 어때요? 협동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협동으로 그 다음에 가야 협동을 된다.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부가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이 동말이라는 애하고 같이 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길을 가는데 늑대가 한 명 나타났어요. 갑자기 우리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한다고. 공동으로 해. 아, 맞죠. 근데 넌 누가 이거 해. 맞아요? 난 이거 해. 이렇게 돼. 나는 힘 세니까 그래, 너 해. 이름 내가 있으니까 아마 내가 협력하는 앞장섰을 거예요. 그때는 맞아요. 센 자가 먼저 앞장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건요.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질서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가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서 그치. 서로가 역할 그치. 분담을 하게 돼서 서로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그렇게 보는 동물의 거예요. 세계, 예. 동물의 다르지 세계. 않죠. 참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예. 필요하다는. 그게 그거를 인정하고 그다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대한학교에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협동은 너무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 애들이 협동을 왜 피한지 몰라요.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 나오면 경쟁뿐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경쟁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그죠. 된다 봐요. 말씀대로 협동만 배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욕망이 있는데 그거조차 접어요. 예. 협동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욕망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해주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면은 니체가 그런 얘기야. 너에게 존경하면 적이 있는가. 적이 있는가. 이거는 삼국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유비하고 그 장비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보면은 장비가 탁 나한테 저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3일을 싸웠대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적수를 만난 거죠. 정의랑 적이죠. 지금 그게 인간에게 있다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있죠. 글을 쓰면은 저도 이렇게 뭐 잘 쓰지 못하면 글을 쓰잖아요. 글 쓰면은 글 쓰는 사람 보면 나입을 느끼죠. 네. 야, 저 사람 그때 와, 저 사람이 하고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적이죠. 그래 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아름다운 경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보다 잘 쓰면 승복하죠. 그죠. 예를 들면 저는 거의 잘 쓰는 사람이 저는 니체 같은 것도 잘 쓰잖아요. 뭐 마르크스도 되게 잘 쓰죠. 비트겐 그것도 좋죠. 이런 대단히 잘 쓰는 사람 앞에 막 나도 모르게 복종을 하죠. 그 복종했을 때 어때요? 이 복종은 아름다운 복종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맞아요. 협동이잖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복종이 협동을 가야 되지. 질서 속에서 협동을 가야 되지. 질서 없이 너희들 협동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해 갔어요, 확실하게.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저는 경쟁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게 뭐냐. 라이벌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게 라이벌이다. 예. 맞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고 그 라이벌을 통해 라이벌은 지고 이기고 이러는 관계,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예. 아름다운 그게 바로 진짜 존경할 만한 적이죠. 이거를 이제 애들이 올 때 체험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 돼서도 복종할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애들이 너무 이렇게 경쟁도 잘 경쟁이 나쁜 경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동도 못 배우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밟고 그리고 이제 올라서는 그죠. 경쟁을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주먹 다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좀 봐줘야 돼. 내가 너무 이른 어렸을 순간. 때는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어린 순간부터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아예 싸움 그거조차. 자체를
그러니까, 나쁘게 그러니까. 봐버리니까. 아름다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럼 안 돼. 안 돼. 경쟁하면서 협동을 배워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요. 거기다 협동단 가르쳐 일반 학교.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애들한테 협동하라고 하면 왜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맞아요. 왜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그 누가 그저 버스 타고 가다 무거운 짐이 있어서 젊은 대학생한테 이거 좀 올리달라니까 제가 왜요? 그랬대잖아요. 그죠. 협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지. 모르는 그 거예요. 협동인데. 아니 그 대학생 입장에서는 힘이 남아 들어갔잖아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그때 부쩍 들어줄 수 있죠. 그죠. 아니 제가 제가 강진 오르내릴 때 기차를 이용하거든요. 혼자 갈 때는. 근데 갔다 그 가방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용산역에서 내리면 그 계단을 그거를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는데 진짜 무거워가지고 누가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짠 하고 나타나. 그 많은 사람이 젊은 남자들, 그 여자도 물론 있는데 그냥 다 지나가. 내가 두 손으로. 근데 어느 날 외국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를 달래. 근데 외국인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괜찮다고 한번 이제 사양했는데 자기 문제 없다고. 그럼 그거를 딱 내렸는데 제가 너무 이게 벅차불랐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이게 협동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하기 힘든 게 이게 무슨 사기가 아닌가 싶고 그죠.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냥 그 불쌍한 마음으로 혹시 접근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의심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번에 이렇게 육교 비슷한 그 곳에 옆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짐을 올리달래요. 그분이 힘들어서 못 오는 거야? 나는 그때 올릴 힘이 좋은데 그 순간 겁이 나가지고 옆에 들려봤어요. 그때 마치 초등학생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정인이니까 걔들 믿고 올라갔어요.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경쟁을 해서 이기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경쟁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맨날 이길 수는 없단 말이야. 또 이겼을 때 이제 그것만 또 느낄 거냐. 아니요. 또 패배에 근데 그거를 패배의 좌절도 있잖아요. 근데 경쟁에 이제 그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아니 내가 이겼잖아요. 이긴 자이가 오는 의무감을 배워야 된다 봐. 이겨서 생긴 의무. 기르기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조카들 얘기를 좀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그 상주에 이제 저희 형제들이 남동생만 3명이라 사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사형제가 있다 보니까 1년에 2번 모였어요. 4번. 명절 2번, 이런 방, 겨울방. 그러면 이제 조카들이 8명이에요. 그때 애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그때 동생이 약속을 했어요. 타치하지 말자, 애들을. 그냥 둬보자. 이걸 약속 지켰어요. 그때 애들이 막 싸우고 울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놔뒀어요. 그때 애들 나중에요. 질서가 딱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게 우리 조카들은 준 진짜 무시는 유산이 잘 들었어요. 딱 서로가 있죠. 딱 보호할 줄 알고, 이렇게 내과, 우리 술 먹으러 가면 내과 애들 갈 때 물에 위험하잖아요. 강자가 나가요. 센 놈이 앞에 가서 딱 먼저 이제 위험한 곳을 봐요. 약자들 딱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강자가 된다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네. 실제로 강자로서 의무감을 가졌던 놈은 오히려 겸손한데 좌절감을 맛본 아이가 어느 날 승자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그 승자의 기쁨보다 얘를 찌질하게 만들므로써 오는 쾌감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더 받는 거야. 그게 소위 이제 학폭이고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설명을 드니까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학폭이 이런 게 이제 왕따가 생긴 이유가 학교에서 보면은 공부만 딱 1등을 서열 매기잖아요. 이러면 왕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등한 아이가 있으면 꼴찌가 있고 스트레스 쌓여서 한 아이한테 집중되죠. 분노가 화가. 그러면 안 되고 다양한 가치를 이제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 그림 잘 그리네, 잘 노는 애. 그러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봐야 된다. 그 동아리 내에서 서로 경쟁하겠죠. 네가 그림 잘 그리냐, 내가 잘 그리냐. 그때 아름답게 경쟁을 배운다 봐요. 그러면 그림 잘 그리는 애는 잘 그리기 때문에 그걸로 사회에 학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지죠. 그러면 걔가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 얻는다는 또 의무가 주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복종도 배우고 그 승리한 자가 할 의무들 배우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이제 그거 없이 어른 되면은 그럼 이제 패배의 좌절은? 패배의 자질은 없다 봐요. 아예 없다? 예, 왜냐면 다양하니까. 여기서 졌잖아요. 여기 졌지만은 예를 들면 애가 그림 그리는 그 말씀은 이제 개성을 그 말씀은 이제 그 경쟁 분야가 다양해서 여기서 졌더라도 다른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린 쪽에 갔어요. 근데 그림 잘 그린데 졌어. 나보다 나 한 살 적은 거보다 더 못 그려. 실력으로. 실제 비참하겠죠. 그래야 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누구보단 잘 그리고 얘를 지도할 기회도. 그래서 얘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내 능력이 한계구나. 더 잘된 천재도 있구나. 그럼 천재도 복종하는 것도 배운다 봐요. 이렇게 해서 나의 소명을 배우게 된다 봐요. 그래서 그 좌절은 보다는 더 살아갈 힘으로 만든다 봐요. 그러면 그 이제 이 더 잘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난 복종을 해요. 인정을 해요. 복종이라기보다 인정을 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에서 또 자기 어떤 역할을 또 나름의 그 자기 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승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겨서 느끼는 쾌감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사디 점이라 좀 보거든요. 사디 맞아요. 이건 병이라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에서 느끼는 거는 병적으로 가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어떤 삶의 에너지로 간다고 봐요. 아니 제가 이제 같이 노는 사람이 밤새 노는 사람이 밤새 이제 뭐냐면 스크린 골프를 쳐 막.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3시 한 판 치고 4시 치고 나중에 8이 치고 12명이 치고 4판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 쳐. 근데 이제 이 양반 여유가 있어. 잘 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뭐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래. 근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좀 치니까 평소에 내가 못 쳤거든. 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잘 치니까 약간 다른 모습을 나한테 약간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잘 치니까 자기가 승자야. 승자로서의 여유하고는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도 자기 잘난 척이 하는 거야. 의무감이 아니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그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그런 속으로 봐야 된다. 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꿈꾸듯이 한 말이 형성됐다 그래요. 공동체 말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런 골프 누가 잘 쳐요. 그 말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그 사람도 잘 치게끔 도와주고, 그렇죠. 의무를 생각.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건 사회 조직 자체가 지금. 어떤 사회 속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근데 흔히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 그럼 나도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내면 편해. 어찌보면 향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편해. 나중에 지나서 알고 나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보수적이야. 묘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래. 난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좀 제대로 봐야겠구나. 그렇게 당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니, 그걸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아는 거야. 그렇죠. 향원인 왜 그런지, 왜 그러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게 돼. 그렇죠. 경쟁에서 깨달은 거야. 네. 아니, 배워서. 배워서. 근데 안 그러면은 그거를 인간이 그냥 부수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구나. 우리가 다른 세상은 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상하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다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향원 노릇을 그렇죠.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걸 알고 또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기 고착화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는 내가 알아차려야 될 부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눈치챈 거지. 이 친구한테 슬슬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어려워. 왜? 너무 공부가 돼 있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좋네요. 아름다운 경쟁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정말 존경할 만한 적이 있는가? 우리 라이벌. 있죠. 라이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지. 말에 글을 엄청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경쟁이 없어요. 그럼 아마 100년 뒤에 경쟁이 나타나기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 외롭겠다. 외롭지만은 진짜 너무 독보적이었어. 외롭지만은 그저 100년 안에 나타나기 기원하면 이렇게 글 쓸 수도 있죠. 라이벌이지.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라이벌은 너무 소중한 관계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도 옛날에 전 시대도 있었잖아요. 조선 시대에 나이가 더 먹었는데 이랑 누구야 율곡이랑 누구랑 친구처럼 네, 시골에 즐거운 뭐 있었잖아요. 그런 거.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멋있어. 그게 라이벌이죠, 일종의. 젊은 놈이 이러면서 자, 아름다운 경쟁편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